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따라잡기 문제풀이 2장 요양보호 관련 기초 지식, 그 중에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네요. 그래서 제가 쓴 시 중에 시 하나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노부부, 시인 이선유. 같은 세월을 함께 보내며 늙어가는 부부의 모습은 거룩해 보인다. 낯선 이국의 광장에서 은발의 노부부가 지나간다. 부인의 입가에 묻은 음식 부스러기를 웃으며 떼어주는 남편의 손길이 너그럽다. 우리도 저리 늙어가자. 살아도 서로의 눈을 거슬리게 하는 골치 아픈 못된 버릇에게 지적했던 손가락을 곱게 펴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주고 어떤 트집거리가 있는지 살피던 예리한 눈길을 거두어 지극하고 거룩한 순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자. 오늘이 아니면 다시 볼 수 없는 찰나인 듯 신기루인 듯 지고지순한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자. 그 긴 세월을 애틋하게 사랑하지 못한 뉘우침의 손을 뻗어 이젠 그대의 아픈 심장을 어루만져 주리라. 우리가 또 어디서 언제 다시 만나리. 2018년 4월 독일의 브루너에서. 제가 독일의 브루너에서 관광을 하고 있는데 그때 노부부가 지나가면서 부인의 입가에 묻은 부스러기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닦아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즉시로 쓴 시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 같은 세월을 함께 보내는 해로 동열은 부부에게 있어서 가장 극치의 찬사이죠. 우리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100세를 못 사는 삶인데 더더욱 사랑하고 애틋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정답은 2번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된다입니다. 노인의 질환은 노화가 많이 진행된 사람이죠. 그러면 노화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했죠. 그래서 한 가지 질병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있고 이미 질환은 한 가지 이상의 질환을 3개월 이상 치료한 만성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질환의 경과가 길고 재발이 잘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1번에 원인이 불명확하고 급성 질환이 많다. 급성이 아니라 만성이죠. 만성이란 한 가지 질환을 3개월 이상 치료한 것을 만성이 되었다라고 해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둔감하여 약물 중독에 취약하다. 둔감이 아니라 예민하죠.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는 신장의 기능이 나빠서입니다. 간은 70이 되어도 어느 정도 해독하는 기능이 살아있는데 신장은 간보다 사이즈가 작아서 간보다 먼저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찌꺼기를 내보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죠. 음식과 약물로 인한 찌꺼기를 빨리빨리 소변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빨리빨리 내보내지 못하니까 몸 안에 찌찌가 오래 남아요. 그 남은 찌찌가 다시 간을 땅 때려서 황달이 오는 거예요. 질환에 대한 둔감하여, 질환이 둔감한 게 아니라 예민하죠. 그래서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잘 걸린다. 지속적 관리보다 집중적 단기 치료가 효과적이다. 단기가 아니라 장기 치료죠. 그래서 장기 요양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번에 노인들이 기후 환경 등의 질환 유발 위험 요인에 노출 시 질병에 쉽게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5번이죠. 질환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예민하다 이런 뜻이에요. 병을 이겨내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하는데 노인들은 병을 이겨내는 면역력은 감소되어 있고 병에 대해서 느끼는 감수성은 높아서 병에 잘 걸립니다. 그리고 환경 변화에 바로바로 적응하지 못하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약하고 면역력은 감소되어 있고 감수성은 높아서 병에 잘 걸리죠. 정답은 5번이에요. 3번 노인이 약물 중독에 잘 걸리는 이유로 옳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신장이 작아서, 신장의 크기가 작아서 신장의 여가율이 감소해서입니다. 70이 되어도 간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신장은 간보다 작아요. 그래서 젊은 날처럼 먹고 젊은 날처럼 여러 가지 약을 많이 먹으면 나오는 찌꺼기를 빨리빨리 소변이라는 매개체로 밖으로 배설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몸 안에 독소인 찌꺼기가 오래 남죠. 그 남은 찌꺼기가 형님인 간을 다시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드시고 가끔 황달로 실려오시는데 이런 이유에서 황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75세가 넘어가면은 기능 보조 식품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또는 내 간과 내 콩팥에 무리가 없는지를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시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번에 소화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로 옳은 것은 대장이죠. 대장은 똥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대장에는 대장액이 들어있습니다. 대장액 속에는 대장균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가 콜라, 홍차, 녹차, 커피 이렇게 이뇨를 발생시키는 이뇨 성분이 있는 음료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도 변비가 오는데 그것은 대장액까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이고 그래서 대장 안에 똥이 굳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변비가 있을 때는 이뇨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는 조금 자제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대장, 똥이 지나가는 길 대장입니다. 식도는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식도로는 오직 물과 음식만 지나가야 돼요. 위, 소장, 12장은 다 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12지라는 말은 세밀하다, 가늘다 이런 뜻이에요. 12지를 다른 말로 소장이라고도 부르거든요. 5번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 특성, 소화기계 특성에다가 줄 치시고요. 옳은 것은 소화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세가 드시면 이제 젊은 날보다 기름기 소화력이 떨어져요. 근본적인 이유는 기름기를 소화시키는 액체가 감소하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담즙액이 감소하고 췌장액이 감소하죠.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내가 오늘은 설사를 좀 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제 내 췌장이 기능을 젊은 날보다 좀 못하는구나. 이제부터 나는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줄여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름기 있는 음식을 좀 줄이도록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요. 첫 번째가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그 다음에 짭짤한 음식, 그 다음에 달달한 음식이죠. 그래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해서 설사가 호발하는 일이 생긴다. 이거는 개인차예요. 나는 80인데도 여전히 기름진 삼겹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애초에 췌장이 튼튼하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당뇨도 잘 생기지 않죠. 왜냐하면 당뇨란 췌장의 기능 부전, 췌장의 기능이 약해진 상태일 때 생기는 게 당뇨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지방의 흡수력 감소, 설사 호발입니다. 1번 대장의 연동운동, 꿈틀꿈틀 운동이 증가하면 변비가 없겠죠.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장운동이 감소해서 변비가 생겨요. 그리고 물도 잘 마시지 않기 때문에 변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약물의 대사 능력의 증가가 아니라 약물의 대사 능력의 감소죠.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타액과 위액의 분비가 감소해서 소화가 좀 잘 되지 않죠. 쓴맛과 신맛에 대한 미각이 감소가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드시면
맛에 대한 감각도 감소해서 쓴맛과 신맛은 잘 느끼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끼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지방의 흡수력 감소, 설사, 호발. 5번에 세포가 혈액으로부터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피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을 빨아들이는 능력.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포도당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성질, 그래서 당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당내성의 기능을 잘하고 있다는 뜻은 당뇨병이 없다는 거고, 당내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당뇨병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당내성 기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굶으면 원래 저혈당인데 당뇨병 환자는 굶어도 고혈당, 먹으면 원래 고혈당인데 먹어도 저혈당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속으로 진기,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능력을 당내성이라고 한다. 2번이에요. 자, 흡인이라는 것은 빨아들이는 걸 말해요. 우리가 침이나 가래를 어떤 도구를 향해서 빨아들이죠. 그거를 석션이라고 하죠. 대사라는 것은 분해하고 버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뒤에 장애가 붙었으니까 분해하고 버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을 대사장애라고 하죠. 이 대사장애가 찾아오면 먼저 살이 찌기 시작하죠. 자, 연화라는 것은 삼키는 건데 능력, 연화 능력, 삼키는 거죠. 삼키는 능력이죠. 얼만큼 삼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음식을 줄지 결정하죠. 소화 능력, 소화를 시키는 힘이죠. 그래서 소화 능력이 좋으면 잘 먹는데 지장이 없죠. 우리가 소화기는 우리 몸의 파이프예요. 가장 중요한 파이프. 이 파이프가 튼튼해야 장수하시죠. 이 뼈 아파서는 안 죽어요. 하지만 파이프가 탈이 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아파트 파이프, 아파트 보일러 10년을 넘기기가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파이프는 10년, 20년, 30년, 80년도 끄떡없이 살 수 있어요. 관리만 잘 한다면. 왜냐하면 만든 제조자가 다르기 때문이죠. 7번에 위염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옳은 것은, 주요라는 것은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위염은 위의 염증이죠. 위의 염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위를 혹사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3번 무절제한 식습관이에요. 무절제한 식사 습관이죠. 이 습관이라는 것은 한 가지 행동이 굳어진 것을 말하는데 식습관이니까 식사에 대한 굳어진 행동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옆에서 밥을 먹었을 때는 위장병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객지에서 돈을 벌면서 살으려고 독립했어요. 그러면 시간이 날 때는 먹고 시간이 없을 땐 안 먹고, 먹을 때는 많이 먹고 굶을 때는 몽땅 굶고, 이런 잘못된 생활을 하면서 위가 길들여지면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위염, 위궤양이라는 소화기 질환이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엄마 옆으로 찾아오죠. 엄마 옆에서 엄마 밥 먹으면서 건강해지겠다고 고향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자, 위는 우리 몸의 희노애락과 밀접한 장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약하고, 그 다음에 무절제한 식습관을 오랫동안 행동을 하면은 나에게 염증이라는 질병으로 보답을 하는 예민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속을 끓이면 밥을 먹기가 싫고, 그때 억지로 밥을 먹으면 소화불량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나의 싫고 좋음의 감정의 신경이 한 땀 한 땀 술을 돋듯이 연결된 장기가 바로 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습관을 잘 길들이면 위장병이 생기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식탐이 소화기 질환을 부르고, 무절제한 식사 습관은 소화기 질병을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그 암자를 보시면은 입구가 3개죠. 옛날 한의사들도 알았던 거예요.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치는 알았다는 거죠. 그 이치가 바로 식탐이 암을 부른다는 거죠. 이것을 현대에 와서 맞춰보면은 소화기 암이 대체로 식탐과 관련된 암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무절제한 식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위를 잘 길들여야 돼요. 아가야, 아침은 7시에 먹고 점심은 12시에 먹고 저녁은 7시 안으로 먹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 소화기의 일감을 정해진 시간에 주는 거죠. 음식은 우리 소화기에게 있어서 일감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일감을 주지 않으면 소화기가 생각해요. 아, 나는 이제 필요 없는가 보다. 그러면 이제 없어져야겠네. 그래서 소화관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까맣게 돼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과식도 나쁘지만 사실 소화기에 더 치명적인 것은 굶는 거예요. 굶으면 위도 나빠지지만 췌장을 급격하게 나빠지게 만드는 근본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함부로 굶어도 안 되고 함부로 과식을 해도 안 돼요. 과식과 굶는 것 중에 무엇을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차라리 과식을 하는 게 낫습니다. 굶는 것은 췌장을 더 나쁘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양을 규칙적으로 우리 위장에 넣어주는 식사 습관은 매우 밀접하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내가 건강하게 장수를 하느냐, 유병장수를 하느냐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규칙적인 식사로 이제부터 우리 위를 길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무절제한 식습관이 위험의 원인이에요. 8번에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아라. 소화기계가 노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 옳은 것은 3번이죠. 저작이라는 건 씹는 거예요. 씹는 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작 장애라고 해요. 씹기 장애. 잘 씹지 않고 대강대강 삼키면 가장 고생하는 장기가 어디죠? 그렇죠. 위죠. 그렇기 때문에 잘 씹지 않고 대강대강 삼켜 먹는 그 습관이 바로 우리 위를 혹사시키는 첫 번째 나쁜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작 장애로 인하여 음식을 씹기 어렵다. 이게 정답이죠. 노인이 되면 치아가 이제 빠지고 잘 씹기가 어렵죠. 삼키기도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소화기 질병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작 장애로 인하여 음식을 꼭꼭 씹기 어려워서 소화기 질병이 잘 걸린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